안녕하세요. 책 읽는 두 사람의 수다 책이다의 이춘영입니다. 두 사람의 수다인데 오늘은 저 혼자만 나와 있죠. 다른 코너를 진행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늘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고전 읽기와 관련된 코너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영상이었던 카프카의 단식광대를 올리고 나서 꽤 많은 분들이 고전 읽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소설을 읽을지 잘 모르겠다, 혹은 좀 재밌는 소설들을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거기에 맞는 소설들을 한번 찾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선택한 소설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 라는 소설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사실 노인과 바다로 훨씬 더 유명한 작가죠. 하지만 이 무기여 잘 있거라 역시 굉장히 많은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고 굉장히 높은 작품성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 소설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품의 배경 설명부터 조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기는 1915년,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을 무렵이고요. 위치는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접경 지역이었던 고리치아라는 마을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가 당시에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이탈리아인들 역시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서 자신들의 나라로, 영토로 생각했던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서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에게 그 영토를 자신들에게 넘겨주면은 우리는 참전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단박에 이걸 거절을 했고요. 결국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는 총 5부에 걸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1부는 앞서 말씀드린 고리치아 지방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주인공인 헨리가 나오게 되고요. 굉장히 무기력한 인물로 그려지는 그의 친구 리날디, 무언가를 믿고 있는 듯한 사제, 그리고 나중에 헨리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될 캐서린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헨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인데요.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탈리아 군으로 참전을 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할은 군의관이고요. 일부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던 도중에 헨리는 폭격을 받고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 바람에 결국 헨리는 후방으로 이송이 되어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캐서린 역시 헨리가 이송된 병원으로 발령을 받게 되는 바람에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게 됩니다. 헨리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녀를 꽉 껴안기도 하고 이 순간을 믿을 수 없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두 사람은 굉장히 좋은 연인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요. 2부 끝에서는 헨리가 다시 자신의 자대로 돌아가는 장면이 그려지는데요. 그 순간에 캐서린이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헨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물론 두 사람은 걱정 반, 기쁨 반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죠. 3부에서는 카포레토 퇴각이라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군이 독일군의 참전으로 인해서 패퇴해서 계속 후방으로 도망친 사건인데요. 이 당시 40만에 달했던 이탈리아 군대의 군인 중에 약 70% 정도가 사망하거나 포로로 잡히는 사건을 겪게 됐다고 합니다. 헨리 역시 이 상황에서 퇴각을 하게 되고요. 우여곡절 끝에 밀라노로 돌아오게 되지만 문제는 여기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70% 이상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포로로 잡힌 상황에서 미국인인 헨리가 돌아왔다는 것을 누가 쉽게 믿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독일군의 스파이로 몰릴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도망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그의 신분을 속이고 다른 곳으로 도망칠 궁리를 하게 되는데요. 보트를 결국 한 대 구하고 캐서린과 함께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들이 4부 마지막에 도착한 곳은 스위스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굉장히 편안한 날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에 결국 아이를 낳을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결말은 그렇게 행복하게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캐서린과 아이가 모두 죽게 되기 때문인데요. 캐서린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던 도중 산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고요.
아이 역시 탯줄에 목이 감기는 바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은 것은 결국 혼자인 헨리뿐이었죠. 자,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좀 축약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이니까 일단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제 감상평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소설을 읽게 되면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묘사가 굉장히 생생하고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건데요. 실제로 어니스트 해밍웨이 같은 경우에는 참전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간호사와 연애를 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신의 경험들을 녹여서 소설을 쓸 수 있었다고 하고요. 사실은 전투에 제대로 참가한 거는 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또 자료 수집 등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지고 또 다져가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과연 헨리는 어떤 삶을 앞으로 살게 될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든다는 것인데요. 아마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일부에서 잠시 소개를 드렸던 굉장히 무기력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기만을 바라는 리날디처럼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신앙에 귀의를 해서 굉장히 거기에 몰두하고 몰입하는 어떤 사제의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사람의 삶도 아닌 어떤 다른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삶의 기대를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자신의 실존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자유를 느끼면서 어떤 사랑을 할 줄 알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의욕적인 인물로 탈바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이런 생각이 든 이유는 사실 사람이 어떤 한 가지 경험을 하고 나면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란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실 헨리는 굉장히 무기력한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았고 리날디의 삶도 사제의 삶도 긍정하지 않은 채 그냥 묵묵히 자신의 일만을 적당히 해나가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러던 도중에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쟁취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밀라노로 오고요.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스위스까지 보트를 몰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의 모습이죠. 이런 삶을 한번 경험한 사람이 다시 원래의 무기력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대답들은 다 다양하겠지만 저는 아마 이 사람은 다시 다른 사랑을 하게 되고 다른 삶을 꾸려가게 되고 어떤 즐거운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자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 훨씬 많은데요. 아직 책을 못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줄거리라던가 저의 느낀 점 그런 부분들은 약간의 여백으로 남겨놓기로 하고요. 읽으신 뒤에 감상평 같이 나눠주시면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번 고전 읽기 시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